중소기업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44세 직장인입니다. 삶은 매일 똑같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루틴. 처음에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회사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그 안에서 그저 돌아가는 톱니다 바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 자리는 무겁습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권한도 결정권도 없습니다. 위에서는 명령만 내리고 아래에선 불만이 쌓이지만 그 중간에서 나는 끼어 있을 뿐입니다. 몇 번이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죠. 돈은 벌지만 늘 빠듯합니다. 13년간 일했지만 내 손에 남은 게 무엇인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세, 생활비 한 달이 지나도 통장에 남는 건 얼마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커녕 내 몸조차 돌볼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40대 중반을 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회사에선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만 마음속에선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은퇴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내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버텨가는 수밖에 없죠. 가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괜찮은 걸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중소기업 13년, 44세 직장인의 비참한 현실. 내가 여기에 왜 계속 있지?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중소기업에서 13년을 보낸 44세의 직장인으로서 회사 생활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날로 커져갑니다. 처음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꿈과 희망이 있었죠.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렘,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비슷한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돌아오는 보상은 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쌓여만 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13년을 버틴 44세 직장인이 마주한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성과는 늘 요구되지만 내 자리는 그대로. 대기업에서는 성과를 내면 승진이 따릅니다. 물론 거기에도 나름의 경쟁이 있지만 적어도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매년 성과를 내고 열심히 일해도 회사의 크기와 구조 때문에 승진이나 연봉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성장은커녕 내 자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김 씨는 중소기업에서 13년을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이 믿고 맡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회사 매출 상승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직책은 여전히 중간 관리자입니다.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김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그저 돌아가야 하고 그는 그 톱니다 바퀴 중 하나일 뿐이라는 현실에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가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없다. 44세라는 나이는 가족과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부모로서의 책임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내가 꿈꿨던 삶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옳은 걸까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습니다. 박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출근과 퇴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돕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나면 그의 하루는 끝납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니 그마저도 온전한 휴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일을 버팁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박 씨는 언제쯤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막막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사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은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은퇴 후의 삶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경험을 쌓아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쌓은 경력은 막상 다른 곳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은퇴 후 나를 받아줄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씨는 중소기업에서 13년을 근무했지만 이제 곧 50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회사를 다니다가 60대가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없고 은퇴 후의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나이에 대한 부담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 씨를 점점 더 옥죄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하지만 나아갈 길은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입니다. 당장은 벗어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 씨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하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은퇴할 날이 다가올수록 나를 위한 은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준비 단계이지만 그 계획이 조금씩 실현되면서 불안감은 줄어들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기 개발.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자기 개발의 최적기일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회사 내에서 새로운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44세 직장인, 과학적 근거로 본 현실적 해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44세 직장인이라면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남은 직장 생활을 최대한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적 준비, 재정적 준비, 그리고 건강관리. 1. 정신적 준비, 심리적 탄력성의 힘.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탄력성 사이컬라지컬 리질리언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에서 13년간 근무한 당신이라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승진 기회 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리적 탄력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긍정적 사고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그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아침 하루 동안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가족, 친구, 동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상황에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낮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 돌봄,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과 가정에서의 책임감이 크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나만의 취미나 여가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내가 피로를 풀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실제 사례 김 씨는 회사에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매일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꼭 산책을 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습관 덕분에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2. 재정적 준비 행동 경제학이 알려주는 습관의 변화. 이제 재정적 측면을 보죠. 44세라면 앞으로 1015년 후 은퇴를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은퇴 준비를 하지 않거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행동 경제학 비헤이비어럴 에코노믹스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설명하며 특히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이유도 설명하죠.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미래의 이득보다는 당장의 만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돈을 모으겠다고 미루고 눈앞의 소비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 저축 시스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동화입니다. 행동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급여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넣는 시스템을 설정해 보세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2026년까지 3천만 원을 저축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를 설정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 사례의 이 씨는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 저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니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고 더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건강관리 44세부터의 신체적 변화,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40대 중반부터는 신체의 대사율이 떨어지고 체력과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피로감을 더 자주 느끼고 각종 건강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더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 과학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대사 기능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양 관리 또한 영양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40대부터는 고단백 식단과 더불어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C, 이 같은 항산화 물질은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 박 씨는 44세에 접어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한 노력 덕분에 체중도 줄고 예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44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중간점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늦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신적, 재정적, 건강적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자동 저축 시스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